헬로 썬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자소서 작성이 어려운, 자소서를 시작하기조차 너무 어려운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한 문항 한 문항 짚어가면서 함께 시작해보는 영상 찍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자기소개서 문항 4번입니다. 여러분 1, 2, 3, 4번 다 따라오신 거 맞죠? 1, 2, 3, 4번 순서는 우리 1, 3, 2, 4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친구들은요, 앞에 한번 따라오시고 오늘 4번 같이 영상 오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대학에서요, 요 1, 2, 3, 4번 중에 1, 2, 3번 문항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대학은 다 똑같이 공통문항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 4번은 대학 자율문항이라고 해서 대학마다 자기가 정말 학생들에게 묻고 싶은, 그리고 듣고 싶은 질문을 문항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 2, 3번 다 정성을 다해 써야 되겠지만 어느 문항에 가장 신경 써야 된다? 4번에 힘을 좀 써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문항 4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자율문항을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지원할 그 대학의 자율문항 4번이 뭔지 빨리 확인하고 오십시오. 자, 빨리 멈춰. 안 나왔지? 자, 확인하셨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사실 멘토님 저 그 자율문항 어디에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질문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모집 요강 안에 소개해 놓은 대학들도 있고, 혹은 그 대학 홈페이지 자료실에 따로 탑재해 두는 대학들도 있고, 대학마다 4번 문항을 주는 방법도 다 다를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 모집 요강 안에서, 사실 모집 요강이 굉장히 친절하지가 않아. 좀 복잡해. 전문가들은 자기네들이 친절하게 썼다고 썼는데 우리 처음 대입을 겪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제가 2019학년도 각 대학별 4번 자율문항을 그 인재상과 합쳐서 설명하고 해설하는 영상을 쭉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원할 대학의 4번 문항 꼭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항을 확인했다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각 대학별 자소서의 4번은요, 문항이 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것들을 물어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 유형을 6가지로 줄여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은요, 너 우리 학과에 왜 지원했니? 이 지원 동기를 묻는 거예요. 사실 이 지원 동기 질문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우리 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전공을 하기 위해서 너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그런 활동들을, 그런 역량들을 길러왔구나 하는 과정을 다 봐주는 게 종합전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지원 동기를 아주 구체적이고 매력 있게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그렇다면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은 무엇입니까? 요거 물어본다. 노력한 과정이요?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이거 2번 문항에서 이미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생활 동안 교내에서 의미를 두고 했던 활동을 써봐라. 요거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이 노력한 과정을 물어보는 대학의 4번 같은 경우에는 2번 문항과 소재의 중복을 주의해야 된다. 2번 문항과 소재를 잘 나눠서 작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지원 동기랑 노력한 과정은 대부분 세트로 묶어서 잘 다녀. 지원 동기를 쓰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두 개 잘 묶어서 다니거든요. 그런 문항이 나오면 놓치지 않고 지원 동기도 작성하시고 노력한 과정도 작성하셔야 되겠죠. 자, 유형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라온 교육 환경, 가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지역이 여러분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써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 우리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는 굉장히 충실한데,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의 성향, 우리 학교의 특징, 내가 속한 지역의 환경의 특징,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런 거 고민하면서 사는 친구들 많지 않잖아. 고민할 게 너무 많아서. 그치? 근데 요런 질문 받으시면 이제는 뜯어보셔야 돼요. 아,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영향받은 건 뭘까? 요 질문 받은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멘토님, 저는요, 저희 집 진짜 평범하거든요. 그냥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요. 형제 자매 그냥 다 뭐 무난하고요. 저는 뭐 역경이 없었어요. 근데 뭘 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꼭 가정에서 받은 영향을, 역경을 극복한 거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어떤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어야만 매력 있는 소재가 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나누고 베푸는 거를 좋아하시고 그런 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본받아서 저도 뭐 저희 동아리에서 비누 공예한 그런 작품들을 저희끼리 공예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 주변의 양로원에 나누는 활동을 기획해서 해봤습니다. 저희끼리 과학 동아리에서 실험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주변에 나가서 그것을 어린 꼬마들한테 안내하고 과학 행사처럼 꾸며서 그 지식을 나누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어떤 성품이나 가풍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성이 자라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외동이라서 생겨난 성향이 있다든가 혹은 다자녀라서 생겨난 성향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정에서 영향을 받은 걸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또 학교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불만은 우리는 100가지도 말할 수 있잖아.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엄청 많이 뽑아낼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 학교의 장점을 말해보자. 그러면은 손에 꼽기 힘들지만 약간 우리 면접 용어로 준비를 해보자면 몇 가지를 굳이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장점과 단점을 골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한 것은 무엇일지. 우리 학교가 뭐 남학교라서, 우리 학교가 여학교라서, 뭐 우리는 공학이라서 뭐 생겨난 나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학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서 어떤 이렇게 학풍을 가진 학교라서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내 전공과 혹은 전공에 필요한 역량을 살리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또 지역, 산촌인지 어촌인지 뭐 이런 거, 또 도시 한복판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곳인지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4번째 유형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 학업 계획과 향후의 진로 계획을 쓰세요. 이 질문을 받으면 친구도 굉장히 어려워한다. 아니 멘토님, 제가 대학에 가봤어야 뭘 배우는지 알죠? 막 이래. 그렇죠. 가봐야 아는데 중요한 건 우리 그만큼 그 대학에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는 가볼 수 있잖아요. 그 대학에 내가 가고 싶은 과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교육과정, 교과과정,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무슨 과목들을 배우는지를 대학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막 도표로 연계 과정까지 알려주는 그런 대학도 있고, 또 각 과목이 어떤 걸 배우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서술, 뭐 이렇게 자료까지, 첨부 파일까지 해가지고 소개해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 과에 관심이 있다면 들어가서 뭘 배우는지 살펴볼 수는 있잖아. 요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런 거 이렇게 쫙 찾아본 다음에 이렇게 쓴다. 학업 계획 쓰라고 했더니, 저는 대학교 1학년에 가면요, A, B 과목 배울 거고요. 2학년이 되면 B, C, D를 배우고, 뭐 3학년이 되면 EF를 배워서 4학년이 되면 뭐 할 겁니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선 뿌듯해. 나 막 교육과정 찾아봐가지고 썼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중3 동생을 만났어. 그래서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중3아, 너 우리 학교 오고 싶다고? 넌 고등학교 올라와서 학업 계획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걔가 저는요 1학년 때는 수원을 배울 거고요. 뭐 2학년 때는 미적분을 배울 거고요. 3학년 때는 확통과 기백을 배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학업 계획이야? 그거는 그냥 교육 과정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잖아. 별 특별한 게 없지. 근데 걔가 만약에 저는요 뭐 심리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요 심리학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이 고등학교에 도서관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도서관 사서 그 봉사하면서 책 많이 읽어보려고요. 뭐 요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는요 고등학교 기간 동안 그 과학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생물 과학을 실험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네가 고등학교 동안 그런 걸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학업 계획은 제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무슨 과목을 배울게요가 아니라 제가 정말 대학 기간 동안 전 어느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을 어필할 때 더 매력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진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전 그냥 그게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과정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진로에 가기까지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5번째 유형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사실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자소서 4번에서 인생의 책 3권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을 4번에서 묻는 대학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 유형 5번은 여러분들이 자소서 4번에서 실제로 질문에 답변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대답해 주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저의 1, 2, 3번 우리 자소서 방송을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의 지적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독서 활동이 더해진다면 더 매력 있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키워드 그게 궁금해서 찾아서 꼬리를 물고 가봤습니다. 요런 활동을 보여주면 매력 있으니까 요 유형 5번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4번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다른 자소서 문항이라든가 또 면접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 6번은요. 없음이에요. 없음. 네? 없음이요? 4번 문항 없음입니다. 그러면 고대학은 1, 2, 3번 3개만 쓰면 돼. 고맙지. 우리 최소한 1000자에서 1500자를 덜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덜하죠. 근데 글자 수를 덜 채워야 된다는 면에서는 부담이 덜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친구 있잖아. 저요 진짜 학교 가려면 통학을 저 2시간씩 했어요. 근데요 진짜 지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4번 문항이 없으면 이거 교육 환경 이거 지역에다 나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다 얘기해?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야. 지원 동기나 진짜 내가 그거 되고 싶은 거 정말 설명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없다고 우리 무작정 좋아할 게 아니야. 내가 말할 기회를 뺏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4번 문항이 없는 대학에 지원할 친구들은 이 1, 2, 3번을 구성할 때 지원 동기라든가 학업 계획 같은 거, 또 진로에 대한 포부 같은 것들을 이 1, 2, 3번에다가 조금씩 좀 녹여서 쓸 수 있으면 더 매력 있는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 유형을 봤다면요. 과연 4번에 어떤 활동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이 고등학교 동안 했던 모든 활동이 소재가 됩니다. 이 설명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2번 문항 설명할 때 들어봤어요. 2번 문항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동안 활동한 모든 활동이 소재가 된다고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얘는요, 2번하고 소재를 중복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소재를 많이 뽑을 활동이 풍부하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 2번하고 4번의 개수를 잘 조율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 4번을 통해서 대학이 보고 싶은 결론은 무엇이냐? 과연 지원 동기가 설득력이 있는가? 진짜 얘는 이게 되고 싶어도 왔는지 그걸 설득력 있게 표현하셔야 되고요. 또 전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로 여러분 그 컴퓨터공학과 지원한 학생이 면접에 가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 공학이 뭐니? 네가 생각하는 공학은 뭐니?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화학과랑 화학공학과 중에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화학과 화학공학과의 큰 차이는 그 공학이라는 키워드잖아요. 그럼 공학이 어떤 성향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두 과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과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을 했을 때 우리는 지원 동기도 설득력 있게 나올 수 있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또 전공 탐색을 적극적으로 했는가? 적극적으로 했어야만 구분할 수 있지. 화학과 화학공학과 구분 잘 못하겠어요. 들어가서 배우는 거 찾아봤더니 거의 비슷한 거 배우던데요. 무슨 차이죠? 모르면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과에 실제로 다니고 있는 대학 선배들이 인터뷰할 수도 있고, 또 관련 책이라든가 강연들 찾아서 얼마든지 탐구해 볼 수 있잖아.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너 진짜 이과가 궁금해서 정말 오고 싶어서 노력했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어진 자신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한다. 제가 사는 동네는요, 문화적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어요. 그런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생활을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없는 특성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친구들끼리 동아리 친구들을 모아서 교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뭐 연극 활동을 어디를 빌려서 뭐 주변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4번에 써주면 매력 있을 수 있죠. 자, 작성 포인트로 가볼게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은 당연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분야를 나가고 싶다. 그럴 때 역량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찾아내기가 더 편해. 학업 계획을 더 넓게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의학과 관련된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환자와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심리학 분야도 같이 배워보고 싶고요. 또 미술 치료를 위해서 미술 분야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역량을 중심으로 보면 학업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진로 및 연구 분야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그 분야에 어떤 것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매력있죠. 또 흔하고 뻔하고 그저 그런 지원 동기는 매력이 없다. 대부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의사나 간호사, 보건계열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꼭 그렇게 소중한 분이 좀 편찮으시잖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보건계열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갖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재에 뻔하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 청소년 시기에 주변에 소중한 분이 편찮으신 걸 봤다. 그걸 내가 고쳐주고 싶어서 보건계열에 내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너무 뻔하게 그냥 누가 편찮으셔서 고쳐주려고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편찮으신 과정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짚어내면 흔한 지원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약이 필요했는데 그게 너무 비싸서 뭐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을 낮출 수, 약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신약 개발을 하고 싶었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당뇨를 겪으시는 분을 보고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그거를 개선해 보고 싶었어요. 당뇨를 겪으시는 분의 그 식사 당번을 하다가 뭐 식품 쪽으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아프니까 고쳐주고 싶었어요라는 그런 1차원적인 계기 말고 정말 그 아픈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개선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들어간다면 흔하거나 뻔한 동기가 안 될 수 있겠죠. 그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들 다 봤다면요. 작성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얘네들 성장 환경, 지원 동기, 또 노력한 점. 노력한 점은 2번이랑 중복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학업 계획, 진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성장 환경. 자, 여러분 지역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 저는 그냥 아주 시골에서 자라서요.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어요. 막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저는 자연 환경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을 계속 관찰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알았죠? 그리고 우리 학교의 특성, 또 가정의 특성 확인해 보시고요. 지원 동기. 지원 동기도 요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 자, 야, 너는 무엇을 연구하고 싶어서 우리 학교에 지원했니? 요거. 무엇을 연구하고 싶어서 지원했니? 요거에 답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지원 동기 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싶어진 계기는 뭐였어? 요거에 답해 보시고요. 노력한 점은 2번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어떤 것을 시도했고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다면 시행착오를
포기하지 않고 극복했던 사례를 써주시면 좋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한 점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학업 계획은 내가 대학에 가서 어떤 학습 배울 건지 꼭 교육과정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꼭 공부하는 것만 살펴보지 말고 그 학교의 대표적인 뭐 동아리는 뭐가 있는지, 학술제가 있는지, 뭐 그 외에 다른 특징들, 뭐 어떤 뭐 실험실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다른 외국 학교와의 교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좀 더 관심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나아가고 싶은 분야의 세계적인 발전 정도를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문도 구독하시고요. 뭐 관련 기사도 좀 검색해 보시고요. 하면서 내가 나가고자 하는 분야는 지금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 그거 개발하고 싶어서 대학 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 방법이 한 20년 전에 다 개발된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매라는 병이 지금은 발병 후에 뭐 그 발병 속도를 더디게 하는 방법만 있는데 저는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게 지금 어디까지 발전되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저는 그 다음도 나아가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전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자, 진로 계획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하시고요. 그것이 되는 과정 확인해 보시고 단순히 그 직업, 진로, 그 학업에서만 보지 말고 그것이 되기 위한 역량이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활동 소재를 찾는데도 범위를 훨씬 더 넓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작성 예시까지 다 살펴봤어요. 문항 4번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쓰고자 하는 대학의 4번 문항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 중에 해당이 된다면 방송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대학에서 원하는, 대학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자소서 작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